잘 지냈습니다. 어, 1년 네. 동안 제가 왠지 좀 머리카락도 많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네. 제가 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어, 풍성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음. 작가님께서 하자고. 이 책에서 쓴 내용이 총 네네. 10개의 전쟁에 대해서 썼습니다. 뭐 중국과 대만, 네. 남한과 북한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미국과 이라크, 네. 뭐 총 10개의 대표적인 전쟁과 갈등에 대해서 썼는데, 네. 최근에 네. 그 중동에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제가 6번째 챕터에 썼는데 음, 이게 다시 비슷하게 재현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크게 하진 못했거든요. 여섯 번째 챕터에 마지막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끝난 전쟁, 네. 끝나지 않은 죽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음. 혹시 이 작가님이 이거를 이렇게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나라는 생각이, 전쟁은 이제 끝났다 하더라도 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음, 안타까운 마음에 평화가 빨리 도래해야 된다라고 글을 쓰긴 썼지만 네네. 이 팔레스타인과 이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지금까지 총 4차례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차 전쟁은 40년대, 네. 2차 전쟁은 50년대, 네. 3차 전쟁은 60년대. 그러면 4차 전쟁은 몇 년대였을까요? 네. 70년대에 알려주세요. 있었어요. 아, 70년대, 그러니까 신기하게 10년 1970년대. 단위로 1차, 2차, 3차, 4차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4차 전쟁 이후로 80년대, 90년대 없었으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어가고 있거든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한 2, 3천 명 죽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전혀 몰랐는데 2, 3천 명 죽었다고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현재 많이 우리가 이제 주목하다 보니까 네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음, 안타깝게도 수많은 죽음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상전. 네. 70년 이후에는 계속 어떠한 분쟁이 있긴 하지만 음, 하마스에서 원거리로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로 공습으로 음, 이런 식으로 전투를 벌여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던 것들은 전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작은 물론 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요. 네네. 그러니까 지상작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사망자의 숫자의 규모가 그래도 1차부터 4차까지 전쟁 규모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쟁은 어느 정도 이제 멈췄고 이러한 전투와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빨리 좀 종식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 제가 여섯 음, 번째의 챕터에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근데 음, 5차 전쟁이 이렇게 오래 네.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네. 또 참 이 날짜가 좀 그래요. 4차 전쟁이 벌어진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3년입니다. 50주년 되는 해예요. 그러네요. 2020, 그리고 50주년. 벌어진 그 순간이 네.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 이번에 10월 7일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10월 예, 8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5차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네네. 전쟁의 그 출발이 네. 그러한 4차 전쟁의 어떠한 복수? 네. 뭐 그런 의미도 담지 않았을까? 저도 이 책을 작년에 쓰면서 이 정도의 큰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음, 죽음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음, 대부분 제가 가서 느꼈던 것들을 썼던 거고, 네네네. 남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예. 가지 말라고 했던, 예를 음, 들어서 뭐 이라크, 네. 아프가니스탄은 그런 특별한 곳 빼고는 제가 다 가본 곳을 쓴 것입니다. 그쵸. 근데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이집트도 갔었고 이스라엘도 갔었거든요. 이제 네네. 이집트의 관문을 통해서 국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육로로 들어갔는데 네. 빨리 남한과 북한이 평화로워져 가지고 네. 이렇게 또 우리가 이런 3파선을 통해서 네네네. 금강산 갔듯이 또 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고 어, 그때 그 네. 국경 검문소에 네네네. 그 이스라엘 여군들이 많이 보였어요. 여군들. 예, 예. 아, 이스라엘에 여군이 있군요. 우리나라에도 여군이 있어요. 예. 아, 그러네요. 네, 예. 맞습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죠.
이스라엘 여군들이 그 총을 메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격 연습할 때도 네네. 총을 다룰 때 좀 조심히 다루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좀 그렇게 총을 조심히 안 다루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네. 막 전방으로 향하고 이러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 세워놨다가 또 메고 뭐 또 이런 과정이 우리는 사실 총구가 누군가에게 향하면은 그쵸. 난리가 나잖아요. 네, 하늘로 예. 향하게 근데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뭐 국경이 그러니까 뭐 네.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 네. 도심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갔는데 네.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군이. 예, 그러니까 저는 국경이어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도심 안에 카페에서도 여군들이 총을 메고 와가지고 그냥 한쪽에 세워놓고 커피 마시고 예. 그러니까 네. 완전히 우리 그냥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총을 그렇게 놓은 것은 너무나도 좀 상반된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총 안에 실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있을 거죠. 있는데 이제 네.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네.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전문 용어로 조종간 안전 이렇게 해가지고 발사가 안 되게끔 한다고 하지만 네네. 그거를 너무 그냥 편하게 총을 놓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여기가 진짜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느꼈고 두 번째는 제가 소속해 있던 부대가 백골 부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해골 부대. GP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8선 쪽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가면은 철책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3중 철책이고 상당히 높잖아요. 3중 철책이 뭔가요? 그러니까 철책이 네. 3개가 있는 거예요. 예, 1단, 하나, 2단, 두 단. 3단. 예. GOP나 GP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근이 안 되는 곳인데 네네. 제가 갔던 곳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 지금의 가자지구 말고 반대쪽에 네. 서안지구, 네네.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거기를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장벽이 진짜 높은 거예요. 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면은 그 거의 수도와 같잖아요. 아주 번화한 도시인데 민간인들이 관광객이 엄청 많죠. 네. 근데 그 근처에 이렇게 우리 삼중 철책보다 훨씬 높고 철책은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멀리 있으니까. 네, 보이잖아요. 이게 그 철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오고 가는지. 근데 여기는 장벽은 완전히 벽이에요. 방벽. 그러니까 앞에 보지도 안 보여요. 못하는 안에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이제 거기에서 살고 물론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일부 살긴 살지만 네. 야, 이렇게 7m, 8m가 되는 이 장벽이 모든 서안지구를 감싸고 있고, 네네네. 그것을 아주 가까이서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저는 너무나도 좀 약간 소름 끼치고. 되게 위압감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이런 벽이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삼중 철책보다 더 큰 위압감을 거기서 느꼈습니다. 네. 관광 갈 때는 저도 가끔 철책을 볼 수 있더라고요. 민통선 지역, 우리나라. 네, 민통선 지역에. 예. 그거는 멀리 있잖아요. 이건 코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더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야, 너무 생소한 부분들 이스라엘을 네. 방문하면서 그 두 네. 가지가 아직도 저는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디가 더 책임이 있느냐? 네네네, 그쵸. 아, 그러면 사상자가 발생을 했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지금 나오는 그런 주장은 아마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크게 두 개겠네요. 지금 하마스가 이것을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했으니까 그 수많은 또 인질들을 데려갔고 예. 지금 몇천 명이 되는 사상자가 생겼으니까 다른 걸 막론하고 이것은 하마스의 가장 큰 책임이다.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는 하마스가 왜 이렇게 했겠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천 명씩 매년 그렇게 팔레스타인을 죽이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행사하는 그 과정이 있었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먼저 누가 했냐. 이스라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러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의 그런 양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논의 같아요. 의미가 없다. 예, 이거는 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네. 계속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현재도 지금 네. 그리고 몇 달 전에도 계속 죽어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더 어떤 문제가 적으냐, 누가 더 문제가 더 크냐,
이런 얘기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 둘 다 문제가 있는. 예, 그러니까 뭐, 꼭 양비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이냐. 왜냐면 어디가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계속 편가르기 식으로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다 양측에서 계속 사상자가 생기고 있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린이나 정말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영상을 보니까 예.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목이 날아간 예. 그런 것도 이제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처참한 상황에서 이게 뭐 여기가 그나마 덜하다, 여기가 그나마 덜하다라고 하는 논의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비인간적이고 이걸 네. 해결하기가 어려운 미궁에 네. 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쟁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네, 왜 싸우게 아, 됐고 그런 예. 것들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모든 전쟁은 원인이 있죠.